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들은 빼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온 말들 통으로 뺐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주호 같은 말 방자다 한 말씀하셨어요. 네. 방자. 언젠가 한번 방자다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 몇 개 이제 돌려 쓰시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방자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오늘도 세 가지 말 중에서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는 자칫 잘못하면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우려입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코인 정책 발표를 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강남구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4대 대표들과 만났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빠르게 마련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라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한다고 이 시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이제 기회만 잃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의 이 쇄국 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뭐 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잘됐다는 얘기 들으면 할 걸, 안 됐다는 얘기 들으면 안 하기 잘했다. 그냥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죠. 네. 저도 안 하는데 코인 하시는 분, 뭐 우리 정상근 기자 코인 하세요? 저는 이제 코인 얘기를 해서 딱 그냥 5,000원만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그다음에 냅뒀는데 한 몇 달 뒤에 들어가 보니까 2,000원이 돼 있는 겁니다. 2천만 원도 아니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정말. 몇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렜지?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에 코인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두 사람 아는데 하나는 후배고 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코인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거의 뭐 이 거래 규모, 거래 비용 지출한 거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그 정도면 와 이거 액수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거꾸로 추정을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 코인을 통해서 그 획득한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비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되게 권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다 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자 공약 어떤 거 발표했어요? 이거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각각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4대 공약은요.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그리고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 검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크게 4가지입니다.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가상화폐 공개가 이제 ICO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이 허용과 관련해선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라면서 이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민감한 문제가 이 과세 문제입니다. 투자 수익 과세에서 가상자산은 250만 원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현저히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50만 원은 너무 지나쳐서 이미 면세점을 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코인은 주식은 실물 자산이 바탕이 돼 있잖아요. 회사라고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코인은 실물 자산 바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시장도 활성화하고 투자자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2030 코인러들의 표를 얻기 위한 단발적 공약 발표가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요.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후보님. 가수 김필 씨 네네. 아시죠? 네. 이분의 호소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는 수시 추가 합격 발표하는 때 계속 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청난 비판과 볼멘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일명 허경영 전화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가수 김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공이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한 번호와의 통화 기록 캡처를 올려서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후보님이라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공개한 전화번호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투표 동료형 번호였는데요. 네네. 이른바 이제 허경영 전화라고 불리고 있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허 후보 측은 10초가량의 투표 동료 전화를 불특정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개인 휴대전화부터 병원 응급실까지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랜덤으로 전화번호를 추출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방식이라 어디에 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가 가고 있고 또 시민들의 각자의 또 상황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RDD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이렇게 그 전화를 하는 거라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건 선거법 위반도 아닌가요,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도 안 되는 게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투표하세요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또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전화 오는 거 보고 이렇게 다 저도 안 받아서 허경영입니다 하면 끊잖아요. 네. 투표하세요 한 10초 정도 하고 끝나더라고요. 와. 투표하세요? 끝이에요. 허경영입니다. 투표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그렇죠. 저촉되는 사항이 없죠. 예. 초창기만 해도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밈처럼 돼서 네네. 이게 인싸 인증처럼 되면서 나 허경영 전화 맞아요, 받았어요 맞아요. 하면서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인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계속되면서 잠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달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짜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온라인에서는 전화를 받았다는 후기와 함께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전화 차단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이 통신사별로 차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통신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그 여론조사 목적의 휴대폰 가상번호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허경영 후보의 말이 이게 말말에 올라가야 될 말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씩 이분의 자존감과 패기는 좀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불편하다는 거를 인증을 하고 계신데도 일단 허경영 후보는 본인의 전화를 받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루름 소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패기가 상당하십니다. 예. 전화를 받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 내 눈을 바라봐. 네. 이게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행운의 편지. 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저도 주기 투표 위한 동료 편지라고 전화를 하는데. 10사람한테 더 걸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받으면? 듣기가 너무 싫은 그런 편지가 있죠. 저도 한 대여섯 번 전화 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저 큰 비용 도대체 저 그러니까요. 많은 돈, 저 전화 비용 어디서 나는 걸까? 네. 입장료가 거기 무슨 상당하죠. 예. 10만 원인가? 예. 하늘공? 입장료가 10만 원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후원 금액 자체도 정치 외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후원 금액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비용도 상당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선거 보존 가능한 이 득표율까지 오르기는 허경영 후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0%는 넘어야. 그럼 100% 이거는 그냥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허경영 후보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의 이름을 더 알리고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세가 더 견고하게 좀 다져질 수 있는 그래서 계기라고 입장료 생각을 하시는 것 수익도 같아요.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는 돈이 든다가 아니라 허경영 후보님께는 선거는 돈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번 나오시니까요. 그리고 예. 자, 세 번째 후보로 가겠습니다. 7시에 치킨 드실 분. 자, 배달비 절약하기 위해서 일명 네. 치킨 배달 공동구매? 네. 이게 지금 유행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 대행 수수료가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신박한 배달 방법이 이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비 만원 시대에 배달비를 절약하는 신박한 방법, 배달비 아끼는 아파트 등의 게시물이 게시가 됐는데요. 이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오픈 단톡방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달료를 이제 n분의 1 공동 부담하는 사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으면 그 단톡방에 올리는 거죠. 7시에 치킨 드실 분. 그러면 저요 하면은 이제 그 치킨 몇 마리 한꺼번에 메뉴를 취합을 해서 이제 한 번에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특정 장소로 배달을 시키면 주민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서 각자 치킨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단톡방에서 돈 n분의 1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n분의 1을 또 하는 겁니다. 야, 이렇구나. 네. 예. 이런 시대가 다 왔습니다. 실제 배달비가 좀 많이 올라서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일어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가 이제 500에서 1,000원 정도 대부분 배달업체에서 인상을 했고요. 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의 기본 배달 대행료가 4,400원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을 훌쩍 넘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8,000원짜리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비가 12,000원이 나와서 이제 3만 원을 주고 치킨을 먹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요즘처럼 어제 그제 눈 많이 오고 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배달하시는 우리 라이더들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새 후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재명,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김필, 여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인 줄 알아 이 사람들아. 그다음에 7시에 치킨 드실 분 아파트 단톡방. 자, 하나씩 선택해 주시죠. 저는 사실 혼자 살면서 이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소 배달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시키면 그 금액이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점심과 저녁 메뉴가 같아요. 한번 시켜서. 점심엔 돈가스 먹고 저녁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시키려면 2개 시켜야 되니까 하나는 놔뒀다가 저녁에 먹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돈가스, 다음 날은 아예 찌개류. 이렇게 통일이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긴 한데 저도 좀 참여하고 싶어서 7시에 치킨 드실 분 아파트 단톡방에서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이제 가장 가슴을 울리는 이 절절함은 제발 전화 그만 주세요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필 씨의 말을 고르겠습니다. 저도 김필 씨 말을 고르는데 이거는 부록이 원래 부록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 무슨 보너스를 갖고 싶어서 여성 잡지 뭐 이런 거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후보님 김필 씨 요거 선정하겠습니다.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전화 받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 요거까지 해서 오늘의 상근 장원은 전화를 받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 제발 전화 그만해 주세요. 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